네, 안녕하세요. 민팡입니다. 네, 오늘은요, 빌라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빌라 투자. 흔히 말하는 다세대 빌라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죠. 빌라라고 하면, 가장 서민들이 가장 또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 그런 주택 형태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아파트에 살 수 있다면 누구나 아파트에 살기를 원하시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다세대 빌라에 많이 거주를 한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빌라에 많이 살기도 했지만은 제가 이제 투자자가 된 뒤로부터는 빌라를 이제 저렴하게 취득해서 임대를 주거나 매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수익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종목 중에 가장 유리한 종목이 바로 빌라였던 셈인데요. 제가 빌라 투자를 그만큼 많이 했고 그런 경험이 많다 보니까 어제 우리 회원님을 모시고 강서구에 있는 화곡동, 빌라의 메카죠. 화곡동에 가서 우리가 비 오는 날에 그런 어떤 그 날씨를 뚫고 열심히 임장을 해왔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잠깐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실전반에서는 단체 임장을 한 달에 두 번씩 하고 있고요. 어제는 평일 임장으로서 우리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빌라를 갔어요. 이렇게 화곡동에 가시면 이런 형태의 빌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다. 셀 수 없이 많다. 그래서 여기 지금 빌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중에 우리가 이제 경매로 빌라 지금 매각 진행 중인 그런 빌라들이 있거든요. 그것들 중에 제가 좀 돈이 될 만한 거, 그래도 투자성이 있는 물건들만 좀 추려가지고 그것들을 현장에서 좀 살펴보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았죠. 어제 막 폭우가 쏟아지고 갑자기 또 해가 나고 굉장히 습하고 더운 그런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원님들 12분, 저 포함해서 13명이 함께 현장에서 열심히 고군분투하면서 누비고 다녔다. 이렇게 해서 많은 공부와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자, 보시면은 지금 빌라 이렇게 뭐 정말 다양한 빌라들이 있어요. 제가 보면 똑같은 빌라가 없어요. 똑같은 빌라가 없다. 다 다양하고 정말 연식이라던가 형태라던가 구조라던가 또 외관의 어떤 그런 재질이라던가 여러 가지가 다른데 지금 우리 회원님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확인하고 있는 거죠. 빌라는 특히나 현장 임장이 필수입니다. 필수. 현장 가보지 않고 빌라 투자를 한다? 그거는 내가 어느 종목인지도 모르고 돈을 거는 거랑 똑같아요. 그건 도박이죠, 도박. 반드시 현장을 가셔야 되는데 현장에서 확인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강조했던 것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이 빌라에 투자해도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을 가늠해 보는 거죠. 그래서 총 세 군데의 빌라를 들렸고요. 이 세 가지 빌라도 각기 다 달랐습니다. 각기 다 달랐고 다만 이제 어떤 빌라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세 가지를 다 보고 나니까 조금 이제 우열이 가려지는. 처음에 봤을 때는 이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별론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제 다른 집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게 좀 더 낫네? 저게 낫네? 이건 좀 떨어지네? 이건 문제가 있겠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꼼꼼히 확인했고 또 가장 이제 제가 좀 중요시했던 거는 현장을, 그러니까 빌라 같은 경우에는 안에를 좀 볼 수 있으면 좋죠. 왜냐면 안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잖아요. 수리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형편없이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그 집, 경매로 나온 집을 이제 초인종을 눌러서 정중하게 한번 만나볼 수 있으면 만나는 게 좋다. 그게 안 되더라도 옆집, 아랫집, 윗집까지도 확인하셔가지고 어떤 이제 거주하시면서 불편한 점들이 없었는지, 특히 누수라던가 이런 또 건물의 어떤 하자라던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런 것들은 경매정보지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을 가서 확인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빌라 투자할 때는 반드시 현장을 가셔서 내 눈과 귀로 조사를 하셔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어제 날씨가 정말 더웠어요. 더웠고 정말 땀이 나는 그런 와중에도 정말 열심히 한 번도 빠짐없이 열심히 우리가 임장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 그리고 다 조사를 한 다음에 부동산을 들려서 시세 조사까지 하고 그리고 나서 좀 시원한 데 가가지고 우리 시원한 데 같이 가서 좀 지금까지 조사했던 내용들 같이 검토하고 이야기 나누고 그 다음에 우리 회원님들 뭐 궁금한 내용들, 궁금한 사항들, 투자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최근에 낙찰받았던 분들의 어떤 그 생생한 후기까지도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2시에 모였는데 우리가 한 오후 6시에 거의 끝이 났거든요. 그래서 정말 4시간을 알차게 정말 땀 뻘뻘 흘려가면서 열심히 현장 조사를 했고, 자, 이런 과정들이, 이런 시간들이 분명히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보고 투자하는 데 있어서 큰 밑거름이 된다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해서 쌓일수록 실력이 되고 그 실력은 곧 자산 증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임장 많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화곡동 빌라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자, 화곡동 빌라는, 자, 여기가 화곡역이 있고 까치산 역이 있죠. 이 두 가지 역 이 사이로 이 지금 경매 물건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어요. 빨간색이 경매, 파란색이 공매 물건인데 셀 수 없습니다. 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계속 나와요. 네, 끊임없이 나온다. 10년 전에도 이랬고요. 지금도 그렇다. 앞으로 10년 후에도 마찬가지다. 왜 여기가 경매가 많은 걸까? 일단 집이 너무 많아요. 다세대 빌라가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경매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 수밖에 없다. 자, 여기서 어디가 좋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빌라 중에 뭐가 좋을까요? 1차적으로 지도로 봤을 때 역에서 가까울수록 좋겠죠? 까치산역이나 화곡역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 한 10분 이내, 5분 이내면 더 좋겠고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 또 초등학교가 이렇게 군데군데 있거든요. 이왕이면 여기서 가깝고, 초등학교도 가깝고, 또 시장이 있어요, 시장. 시장도 가깝고 하면은 여러 가지로 삶의 그 편의성이 올라가겠죠. 자, 우리가 어제 본 물건들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여기 화곡동에 있는 초록마을 요 단지가 있었고요. 두 번째 본 물건은 요렇게 경원주택이라고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이렇게 은하빌라 이렇게 봤고요. 자, 공통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빌라가 다 몇 층이에요? 1층 아니면 2층이다. 1층 아니면 2층. 자, 지하 빌라하고 고층 빌라는 없죠. 탑층 빌라. 그거는 배제했고요. 그다음에 면적이 다 12평, 13평 이상. 그렇게 되어 있고. 자, 지금 거의 다 두 번 유찰된 물건. 자, 이렇게 유찰이 되어 있어서 금액대가 굉장히 좀 저렴한 상태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그 투자하기 좋은 빌라의 조건들이 있어요. 지금 세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것들을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첫 번째, 역세권에서 도보 10분 이내여야만 됩니다. 이게 빌라라는 게 아파트처럼 그렇게 선호도가 높지 않다 보니까 입지적인 게 그게 더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입지의 끝판왕은 뭐예요? 지하철역과의 거리잖아요. 그게 5분 이내가 가장 좋고요. 반드시 10분 이내일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이게 10분이 넘어가게 되면 사실은 좀 선호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임대 놓기도 좀 어렵고, 그다음에 나중에 매도할 때도 조금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역세권 가까울수록, 그래야 여기 통근하시고 통학하시는 그런 인구들이 보다 내 물건을 좋아할 가능성이 크다. 거리가 멀면 좀 위험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용 12평 이상, 그리고 방이 3개 이상일 것. 요 조건 이상이 되면은 굉장히 수요가 많아요. 뭐 1인 가구부터 신혼부부, 그다음에 뭐 아이들 있는 뭐 가정주부부터 노인 인구까지도 한 방 3개 정도 있으면 활용성이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투자해본 바로는 투룸보다는 3룸이 훨씬 더 임대 놓기도 좋고 팔기도 좋았다. 아무래도 방 하나 더 있으면 거기를 뭐 옷방으로 써도 되고요, 뭐 서재로 써도 되고요, 여러 가지 활용도가 있으니까. 자, 그거를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특히 지하나 탑층은 사시면 안 됩니다. 가장 좋은 건 2층 또는 3층이에요. 중간에 끼어있는 층. 자, 지하 탑층은 이게 빌라라는 거는 시공업자의 그런 시공 능력에 따라서 이 주택의 퀄리티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막 대충 짓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 하자도 많고요, 누수가 많고요. 이런 부분들이 가장 어디가 많냐? 탑층하고 지하가 많습니다. 잘못 사게 되면 정말 누수 때문에 개고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다시는 이 빌라,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정도로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좀 유연한 2층이나 3층 같은 경우에는 층수도 걸어 올라가기도 좋고, 그 다음에 옥상 누수로부터도 조금 떨어져 있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훨씬 더 나을 수 있다라고 제가 보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러분들 싸더라도 지하나 탑층보다는 조금 가격이 있더라도 우리 2층이나 3층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곡동의 특성인데요. 화곡동은 좀 그 오르막길로 많이 돼 있어요. 어느 구간부터 가면은 점점 오르막이 좀 심해집니다. 자, 그런 집보다는 당연히 평지인 쪽이 더 좋겠죠. 왜냐면 여기서 내가 집까지 걸어가야 될 텐데, 이왕이면 평지를 걸어가는 게 훨씬 덜 힘들 거 아닙니까? 근데 엄청난 오르막길이면 거리도 멀고 또 오르막 힘들고, 또 특히나 겨울철에 또 눈 오고 이러면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뭐 빗길이라던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좀 선호하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역에서 가깝고 평지이고 방 3개짜리를 구하시고, 그 외에 뭐 연식이라던가 구조 또는 뭐 주차가 되는지 안 되는지, 뭐 엘리베이터가 있냐 없냐, 그리고 뭐 현관 출입문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나지만, 중요한 거는 역세권인지, 그리고 면적을 갖추고 있는지, 그 다음에 탑층이 아닌지 지하가 아닌지, 그 다음에 평지인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빌라의 가치가 굉장히 많이 차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의하셔가지고 빌라를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빌라가 어려운 이유는 이 시세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빌라 시세라는 게 다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는 지금 네이버 부동산에 있는 그런 인근 지역에 비슷한 평형의 비슷한 연식을 가지고 좀 이렇게 가격을 유추하는 편이고요. 그런 데이터가 많을수록 보다 정확한 가격대가 나오겠죠. 현재 지금 제가 어저께 이제 부동산에 가본 바로는 지금 12평, 13평 3룸 빌라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가 2억이 채 되지 않는다. 일단은 거래 자체가 안 된다. 매매 매물이 100개가 있는데도 지금 찾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은 빌라 매매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다만 반대로 빌라를 아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시기는 맞다라는 거죠. 왜? 팔려는 사람은 많고 공급은 많고 수요가 없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고요. 아마 이게 화곡동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빌라 시장이 현재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세가는요. 뭐 이거는 뭐 시세를 파악할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공시지가의 126%가 한도예요. 다 그만큼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이제 임대 보증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허그 보증보험. 이게 한도가 이걸 들어주는 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높은 가격의 전세를 거래하면 이 보증보험 안 들어주겠다는 거야. 그럼 이 보증보험을 다 들려고 하겠죠, 임차인들이. 그러면 이 공시지가의 126% 금액에 맞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공시지가가 1억이에요. 그럼 126% 하면 1억 2,600만 원까지가 전세가인 거예요. 요거 이상을 받지 못해. 근데 내 물건은 훨씬 더 가치가 높은데요. 원래 옛날에 전세를 높게 놨는데요. 물론 그건 맞는데 지금 이렇다는 얘기고, 그러면은 만약에 그게 가치가 더 높아. 그렇다면은 자, 1억 2,600에 전세가를 맞추고 반전세, 월세를 한 10만 원, 20만 원 정도를 추가합니다.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하고 있는 게 현재 지금 빌라 시장의 현실이에요. 그걸 아시고 우리가 접근하시면 되겠다. 이거는 집에서도 다 구할 수가 있는 거니까 이거는 얼마든지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월세 같은 경우에는 뭐 내놓으면 바로 나가요. 내놓으면 월세는 없습니다. 지금 집이. 그래서 그냥 도배만 해줘도 그냥 좋다, 그냥 들어가겠다,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뭐 전세나 월세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매매가 안 된다. 매매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이걸 당장 사가지고 팔아야 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걸 꼼꼼하게 조사하신 다음에 접근하셔야 되고, 나는 당장 팔 건 아니야. 난 싸게 사가지고 전세 놓고 나는 좀 보유할래. 또는 월세 놓고 난 보유할래. 그런 사람들한테는 지금 빌라를 굉장히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 왜냐면 아까 보시다시피 그래도 3룸 한 12평 되는 게 2억 정도까지 간다 그러면 지금 최저가가 1억이에요. 경매 나온 게 다 1억입니다. 지금 절반 가격에 떨어져도 사람들이 이거에 관심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8천이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조금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저렴하게 집을 살 수 있는 시기긴 한데, 물론 지금 서울 주택을 산다라는 게 여러 가지 세금, 대출 등등 해가지고 녹록지가 않죠. 그런 것들이 좀 가능하신 분들은 충분히 이제 이거를 빌라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맞고요. 특히나 이제 이런 물건들은 제가 일부러 공시가 1억 이하만 뽑은 거예요. 공시가 1억 이하는 어때요? 취득세 중과가 없죠. 다만 이제 양도세 중과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문제가 되지만, 취득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물건들이 화곡동의 빌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한번 검토해 보시고 내 입장에서 어떻게 좀 빌라 투자를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해 보신다 그러면 충분히 기회가 많이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저렴하게 가격이 빠졌다 보니까 저는 어떻게 하냐? 전세 가격 있잖아요. 공시가 126% 한도 이내에서 낙찰을 받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내 돈이 안 들어가죠. 낙찰을 받고 일단 잔금 치르고요. 그 다음에 전세를 놓으면 돈이 전액 다 회수가 되는 거죠. 또는 돈이 남거나. 자, 그렇게 해서 내 돈 들이지 않고 빌라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임대를 놓고 기다렸다가 다시 우리가 매각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면 그때 매각을 해서 이제 차익을 얻는 거고요. 그런 방식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지금 기회일 수 있죠. 아주 소액으로 또는 플러스 피로 돈이 남으면서 투자해가지고 집을 한두 채 이렇게 더 늘려갈 수 있는 그런 또 시기가 왔으니까요. 참고로 이제 화곡동은 재개발하고는 좀 인연이 없어요. 재개발 쪽을 노리시는 분들은 화곡동하고는 좀 맞지가 않다. 그런 분들은 이제 다른 지역에 재개발 정비구역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또 검토해 보셔야 되겠죠. 일단은 지금 현재 화곡동에 어제 우리가 단체 임장을 하면서 보고 듣고 한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내가 꼭 아파트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분들은 내 집 마련을 포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서울의 역세권 주변으로 해가지고 일단 빌라라도 사고 요걸 지렛대로 하셔가지고 자산을 점점 늘려서
그 향후에 또 아파트로 입성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냥 나는 안 돼, 나는 뭐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빌라들도 많이 저렴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걸 아시고 한번 관심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강서구 화곡동 임장했던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습니다. 아주 따끈한 그런 이야기였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야, 빌라도 돈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 꼼꼼하게 조사하시고 찾아보시면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